말할 수 있다. 실전 투자 대회 매운맛 토크. 네, 실전 투자 대회 끝났다고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수상자분들과 함께 솔직 후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수상자분들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근무한 지 4년 차인데요. 이렇게 저희 투자자분들을 실제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뵙는 것도 처음이고요. 수상자분들도 아마 실제로 투자자분들 직접 보시는 거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OX 퀴즈로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나는 전업 투자자이다. OX 들어주시죠. 오, 다 이제 X를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신당당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회계 업무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 기업에서 회계 업무 하고 있어요. 네, 회계 업무 담당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그 드림방님은 어떤? 예, 저는 보험에서 영업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체리님은 혹시 어떤? 저는 통신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고수님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실 줄 알았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해외 선물 대학생부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오, 다 X 들어주셨는데 혹시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2018년도 대학생 때부터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선물도 알게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럼 드림방님 혹시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21년도? 예, 한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인데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데 혹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십니까? 혹시 계기는 혹시 어떻게? 원래 이제 주식을 19년도부터 이제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가 21년도에 선물은 떨어져도 수익이 생긴다. 이 말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물은 이제 매도로도 진입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리님 혹시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국내 선물 옵션부터 시작을 해서 FX 마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외 선물까지 하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사실 이거는 왠지 다 X 드실 것 같은데 나는 포지션을 하루 종일 본다. 하나, 둘, 셋. 네, 다 X 들어주셨어요. 사실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분이시라 아마 이거를 하루 종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 이거는 이번에도 왠지 다 X 들어주실 것 같은데요. 가진 예산을 모두 몰빵한다.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솔직히 몰빵하면 안 되죠. 고수님 분들이고 사실 투자의 원칙은 이게 선물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다 몰빵하면 정말 몰빵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자산 예산의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이제 뭐 10%? 10% 몇 퍼센트 투자하시나요? 70% 정도. 70%? 오, 혹시 몇 프로? 그때 다른 것 같아서 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한 5%에서 한 10%? 5%에서 10%? 와, 드림방님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투자하고 계세요. 전체가 적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은 거를 이제 투자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해외 선물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안다. 하나, 둘, 셋. 가운데로 들어주셨다는 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모르시는 네. 분도 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선물 투자하신다고 하시면 다들 주변 반응들이 어떠신 건가요? 네, 그냥 선물한다고 하면 잘 모르셔가지고 미국 관련된 거에 투자한다고 그렇게 하는 혹시 주변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와이프가 조심해라. 가장 강력한 얘기네요. 혹시 그럼 다른 분들 혹시 투자하시는 거 안다고 하시면 뭐라고 하죠? 몇 번 얘기를 해보면 네. 좀 뭔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오.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좀 떠벌리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매매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이게 매매 스타일이 좀 정의하기 어렵기는 한데, 뭐 단타를 한다, 뭐 장차를 한다,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나요? 예, 주로 단기 투자하고 있고요. 네, 네. 장기 투자는 가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하루 안에 다 터오신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도 좀 단타 개념인데 저는 뭐 일일 정리라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포지션이 됐을 때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장타 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매매 타이밍을 혹시 어떻게 잡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차트나 이런 걸 보고 나름의 이제 그 최고 최저가 기준을 정해놓고 네.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장타 위주로 하고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밤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큰 방향을 보고 한번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항상 들어갈 때는 이제 손절 그 스탑 주문을 항상 걸어놓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처음부터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이벤트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이제 뭐 저는 차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보조 지표는 안 보고요. 네. 그냥 캔들이랑 이평선만 보면. 저는 기본적인 차트 보고 보조지표 이제 볼린저 밴드랑 스토캐스틱 그다음에 이제 파라볼릭 매수 매도 신호, 이 변동성 신호의 책을 보고요. 정기적으로 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좀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FOMC 회의 발표라든지 그런 날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네, 그렇다면 체리님은 경제 뉴스를 최대한 많이 이제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여러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나만의 관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방이다, 이번 주는 하방이다, 뭐 이런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그 이벤트를 관심 있게 보고요. 그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변곡점이 생길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를 좀 예의주시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 처음에 이제 해외 선물 시작하시는 분들이 경제 뉴스를 어디서 얻느냐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주로 소스를 얻으시나요? 국내 한국 그 경제신문을 보면은 대부분 늦는 기사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국내 뉴스 같은 경우는 삼성선물에서 아침에 보내주는 시황 정보라든지 네. 카톡 정보, 카톡으로 이제 네. 시황 안내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런 걸 참고를 하고 야간에는 인베스트.com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런 거 봅니다. 궁금한데요? 보통 사실 저희가 모셔본 이유가 이제 세 분 다 각각 그 주로 거래하시는 품목들이 다릅니다. 혹시 주로 어떤 품목들 이제 거래하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오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간간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달러 선물만 거래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선물만 거래하죠. 사실 호주 달러가 저희 효자 상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따가 매매 전략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체리님 혹시 어떤? 저는 안 가리고 다 하는 편인데요. 뭐 나스닥, 다우, 뭐 크루드 오일, 천연가스. 최근에는 농산물을 좀 해보고 있는데 농산물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상품들을 거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 원칙을 되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저는 따로 원칙은 세우지 않고요. 추세가 바뀌면 이제 그때 손절하는 그런 타입. 이게 사실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캔들을 보고 이제 전저점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평선을 보고 추세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면 드림방님은 혹시 투자 원칙이 있나요? 네, 우리 뭐 신나나님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추세를 보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차트를 좀 많이 믿습니다. 1일 추세 30분 분봉까지 보는데 추세 보고 매도 매수 타이밍 결정을 합니다. 변화된 타이밍을 알아챈 순간 바로 다 이제 손절을 하시나요?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예. 저는 손절을 바로는 못 합니다. 약간 좀 안고 가고 있다가 떨어질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갖고 가다가 네. 어느 정도 저점에 흔히 물타기라 그러죠. 다시 이제 그게 어느 회복이 되면 그때 이제 손절, 저도 모르는 손절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리님 혹시 투자 원칙이 어떤? 원칙이라기보다 약간 좌우명? 좌우명?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일단 거네요. 욕심 부리지 말자.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예로 들면 뭐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익절 청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도 상방으로 계속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수익 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순간 네. 손실 볼 확률이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아 이럴 때 그냥 적정한 수익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욕심을 부리니까 항상 좀 잘못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경우 이제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궁금한데요. 반은 인출하고 반은 투자에 보태고 있어요. 이게 수익 난 부분을 출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투자금의 일정 부분에 수익이 생겼으면 다시 이제 그 금액을 목돈 다시 투자를 들어가서 전략을 새로 세워서 투자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뭐 목돈이 필요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굳이 출금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사이버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 맞아요. 벌었다고 그 돈을 이제 쓰고 이러면은 이제 좀 멘탈이 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중에 좀 손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수익을 발생했을 때의 경우를 봤는데 사실 손실 났을 때의 경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2, 3일 정도 매매를 쉬고요. 잠을 잡니다. 드림방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손실이 나면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표한 시점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특히 이제 호주 달러 선물 같은 경우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저점이 될 것이다 확인되면 그때 이제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체리님은 혹시?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아, 손실 처리요? 하려고 하다 까먹었어요. 맞아요, 이게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멘탈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안 하고 좀 활동적인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러면서 좀 멘탈을 잡으면서 좀 오랫동안 좀 쉬는 타입입니다. 예. 투자는 이제 어떻게 언제쯤 주로 많이 하시나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그때 이제 그 편안한 시간에 합니다. 네. 저는 뭐 MTS가 있으니까 네. 약간은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아, 이슈 있을 만한 시간대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10시 전후, 오후 3시에서 4시 전후 한 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고 네. 주 거래는 저녁 9시 반부터 한 12시 정도까지 저는 장타 위주의 거래라서 그렇게 자주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단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 밤 10시부터 늦으면 새벽 1시 정도까지만 그렇게 거래를 하고요. 만약에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한다거나 좀 여유가 있을 네. 경우에는 좀 늦게까지 하는 편입니다. 네.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수익 나셨을 때 어떻게 거래하셨는지 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수상권에 이제 진입을 해주셨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셨던 이제 차트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신난당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신난당님이 이제 가장 수익을 많이 내셨던 주차가 이제 3주차 때 이제 수익을 많이 내주셨어요. 이제 크루드오일 이제 31계약을 이때 가장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때 어떻게 거래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뭐 전저점에서 네. 매수 진입하고 네. 뭐 고점에서 청산하고 계속 스캘핑 매매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좋은 수익을 얻던 것 같습니다. 스캘핑이라고 하면 짧은 단타 위주로 이제 많이 거래하셨던 거네요. 예, 뭐 진입하고 뭐 30초 만에 청산을 한다든지 1분 만에 청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거래 하셨던 시간대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이때 장난 아니었네요. 보니까 크루드오일이 완전 내려갔었는데, 이때가 아마 그 5월달 이제 FOMC 때 이제 매매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 수요가 이제 둔화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던 것 같은데, 많이 빠졌을 때는 제가 매매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제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매도 뭐 계속 청산하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이렇게 단타로 잘 해주셨는데 크루드오일을 단타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차트랑 뭐 1분봉이나 3분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차트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캔들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평선 위주로 이제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도 그걸 방법을 이용해서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이제 호주 달러 거래해 주셨던 이제 드림방님이 네, 이때 보시면 와 양봉이에요. 빨간색 봉인데 이때 진짜 수익을 좀 많이 내주셔가지고 예. 투자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냥 상승 시그널 보고 계속 들어갔습니다. 상승 시그널이라고 하면 어떤 시그널일까요? 일단 저 볼린저 밴드나 네. 그 파라볼릭 매수 신호가 네. 이제 삼성 그 차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하고 그날이 아마 5월 5일이죠. 맞아요. 어린이날이에요. 아마 그 네. FOMC 회의가 있었던 5월 4일 새벽에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로 5월 네. 5일이거든요. 그때 변동성이 가장 클 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때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포지션을 틱을 좀 더 크게 봅니다. 이익 폭을 좀 더 높게 매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잡고 그다음에 지수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어느 일정 시점 돼서는 매도 포지션으로 이제 그때 바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때 이제 거래해 주셨던 게 일반 사이즈랑 마이크로 사이즈를 이제 거래해 네. 주셨는데 네. 사실 용도가 다를까요? 실은 마이크로 사이즈는 약간의 그 해지 개념으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했지요. 일반에서 네네.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일단 일 저는 저 손절을 빨리 안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마이크로로 해서 네. 거래를 조금 매수해서 이제 반대 방향에서 조금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 사이즈로는 이제 원래 그 추세대로 하고 이제 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해서 이제 네네네. 해지하는 개념으로 네네. 쓰시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 변동성이 많은 경우에 이제 그쪽 타이밍에서는 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이제 FOMC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런 좀 중요한 예,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뭐 됐을 CPI 때 발표하는 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주 달러가 많이 좀 예. 떨어져가지고 예. 이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떨어질 그때 거 예상하셨나요? 네. 조금 버티긴 했습니다. 네. 그 대신 정말, 이후에 조금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좀 네. 버티고 그 다음에 네, 이후에 네, 수익을 네, 많이 네, 네. 사실 이것도 버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잘 네. 버텨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변동성이 심할 때는 네.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 변동성이 클 때 이제 매매를 네. 하시게 되면 또 수익도 크고 손실도 크기 때문에 네,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빵 하고 네. 한 번에 빵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드림방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횟수만 조금 네. 더 많이 가져가는 관심 갖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리님, 제일 핫한 품목 거래해 주셨어요. 천연가스 이제 거래해 주셨는데, 단타로 매매해 주셨는데, 혹시 단타로 이제 천연가스를 매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네. 장타 위주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5주차 시작 전부터 네. 이미 홀딩을 매수 포지션 하나를 홀딩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 뉴스가 나왔던 게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미국으로 가는 뭐 천연가스 수출량이 2년 내 최저치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여름에 이제 그 냉방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올해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 타이밍 좋게 많이 폭등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대회라는 특성상 제가 원래 단타를 잘 안 하지만 저렇게 양봉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수익권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상위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 계속 이제 단타로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단타 주문을 하면서 고점비 하락 그런 주문도 좀 네.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5분 차트 보면서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은 청산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타 거래하면서 좀 수익률을 좋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때는 그렇긴 한데 평소에 그러면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종목마다 이제 저만의 이제 기준을 정하거든요. 뭐 어떤 종목은 5분 이탈, 뭐 어떤 종목은 뭐 1분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가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는 한데 일단 최근 몇 달 사이로 이제 2달러에서 3달러를 이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이제 이탈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게 좀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가장 좀 재밌는 이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해외 선물 관련해가지고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걸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실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말이 있는데 해외 선물 거래하시다 보면 물론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뭐 이런 뭐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관련 뭐 에피소드라든지 멘탈 관리 방법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투자하시면서 좀 힘든 순간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들 어떠셨어요? 아, 예, 제가 하루에 손실을 좀 많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날 나스닥이 하루에 한 5% 정도 움직인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손실을 많이 봤어가지고 되게 상심했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운 좋게 복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5% 떨어졌을 때가 혹시 언제예요? 한 3년 전쯤. 3년 전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였을까요? 예, 예,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 복구되셨다고 네, 하니까. 복구됐어요. 네, 네. 근데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이 삼성 선물과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초기에 이제 선물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좀 보면서 하다가 메일을 받았는데 작은 금액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제 대여 계좌 이제 요즘 알고 보니까 그 계좌였습니다. 네. 예. 소액으로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물하면 전거금이 좀 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소액으로 된다 해서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 한 3일은 잘 벌었는데 이후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졌다는 말씀이 그냥. 잃어버리고 연락하면 연락 안 되고. 작은 금액이지만 네. 그 경험을 하고 열심히 좀 공부해서 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있는 걸 알고 그걸로 먼저 이제 삼성 하게 됐고 삼성 선물은 작년도에 아마 이벤트를 무료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수수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 선물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4월 달에. 저희 되게 반가운데요. 저희 지금 현재 이벤트 기획자가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 선물과 지금 인연이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듣는 와중에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여 계좌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속된 말로 졸업 당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무튼 저희 이벤트로 참여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네. 체리님은 혹시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나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 긴 기간 동안 어렵게 야금야금 수익을 벌었는데 하루 아침에 그거를 모두 다 날렸을 때 그 상실감과 허탈함이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런 경험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입절은 길게 하고 손절은 짧게 가자. 그게 내 스타일이다. 이게 좀 자리가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다른 멘탈 관리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시간 정도 막 잠을 많이 자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면 내가 잃었는지조차 막 헷갈릴 때도 있고, 보니까 잃었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복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 하... 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합니다. 바로 하면은 또 이제 또 내동매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손실이 나면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좀 추스려졌을 때 좀 정확하게 보고 왜냐하면 어차피 호주 선물은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보니까. 체리님은 혹시 어떻게 멘탈 관리하시나요? 일단 크게 한번 잃고 나면은 다시는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이게 될 게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이고 계속 쉬기도 하고, 그때 또 한두 달 지나서 다 잊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다시 로그인을 해보면은 또 다시 잊지 못했구나. 그런 힘들어하는 이제 시간을 좀 오래 갖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점점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통적으로 진짜 시간이 약이다. 포지션을
좀 잠시 잊어버리자라는 이런 좀 공통적인 멘탈 관리법이 있는데요.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투자 목표가 본전만 찾자가 이제 되는데 혹시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뭐 처음 뭐 진입을 할 때는 당연히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드를 지켜야만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무조건 본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나요? 아니, 저는 10원이라도 벌어야. 본전만 찾자는 아니다. 예. 네, 그럼 체리님은 혹시 어떠세요? 저도 무조건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아. 주의입니다. 네. 이제 본전만 찾자 이제 신한당님 해주셨고 이제 좀 드림방님이랑 체리님은 이제 수익을 내자가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목표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희 삼성선물은 혹시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예, 그 실전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부랴부랴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참가를 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등수 안에 들어갔고 이렇게 좋은 자리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기획자님이 나중에 상당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삼성증권을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가 삼성에서 마이크로소 수령 무료로 해준다. 무료에 굉장히 빠져가지고요. 시작을 했다가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또 깔끔하게 제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삼성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체리님 혹시 어떻게 알고? 아니 근데 신규 고객에 대한 이벤트는 계속 하시는데 그 기존 고객한테는 이렇게 혜택을 안 주시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그 이벤트를 볼 때마다 왜 기존 고객은 안 지켜? 내가 삼성 선물에 낸 수수료가 얼만데?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저희 실질적인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좀 약간 가려운 곳을 이제 긁어줄 수 있는 사이다 발언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그 정보 지금 뭐 다양하게 그 정보 제공이라든가 알림톡도 오고 또 유튜브에서 주요 이슈들 방송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한 두세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천연가스를 거래하다가 하루 이제 급등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시황 문자하고 카톡을 봤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언급이 없나? 그래서 네. 삼성선물 게시판을 찾아가지고 1대1 문의인가? 거기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담당자분한테 바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시면서 뭐 어떤 좀 전문적이고 장황하게 어떤 천연가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농산물에 좀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속 시원하게 많이 알려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상담을 해주셨던 김광래님, 저희 영광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리스펙. 네, 저희 화요일마다 라이브 해주시고 있거든요. 네. 혹시 뭐 다른 뭐 단점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일단 야간장에 이제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서 어두운 상황에서 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눈이 너무 부셔요. 그쵸. 하얀색 배경이라서. 네. 블랙 테마가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블랙 테마. 아침에 일어나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앱을 켰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자체 이제 알람 같은 느낌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뭔가 삼성선물의 고객분들의 어떤 시력을 위해서 블랙 테마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인 속 시원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혹시 다들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최대한 시드를 지켜라. 시드를 지켜라. 네. 전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경험하고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윗절은 길게, 손절은 짧게. 뭐 물론 저만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손절 포인트를 길게 가지고 뭔가 존버를 하게 되다가 정말 큰 손실을 입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위험성, 리스크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투자 방식들을 이제 나름의 투자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분들께도 다 이렇게 투자 방식을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이게 뭐 그 시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예, 투자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들도 다 투자 성향이 조금씩 다른 것 같거든요. 한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모셔본 게 저희 순위권에 드셨기 때문에 이제 모셔봤어요. 이제 순위권 드셨다는 사실 아시고 자랑하셨나요? 주변에? 아니요, 뭐 저는 특별히 그냥 원래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따로 말씀 안 드린 분한테는 뭐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와이프한테만 얘기를 했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별로 칭찬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안 그 이유가? 잃었네 정도 하셨고요. 실은 저는 대회에서 순위권보다는 매주 이익 내는 그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네. 예. 수익률 이벤트. 거기에 도전을 했는데 예, 뭐 랭킹은 저는 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 한 3, 4명 정도한테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랭킹에 든 것 자체가 저도 좀 신기해서 나 이런 거 대회 나갔는데 잘했다. 네. 뭐 이런 거 뭐 가까운 분들한테만 이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끔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있으셨나요? 해외 선물 하기 전에 좀 돌아가서 네. 좀 그때 좀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30대로 가서 그때부터 좀 투자에 관심을 가졌으면 저는 뭐 먼 과거도 아니고 당장 어제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원유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아이고. 네, 결과를 알고서는 시장에 들어가면은 뭐 백전백승이니까 네, 뭐 혹시 만약에 거래하신다고 하시면 몇 세까지 거래하실 것 같나요? 한 10년 정도는 10년. 네,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이 보일 때까지 치매 예방 차원에서 계속 할 어.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차트를 보고 이렇게 막 이제 네, 가격,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도 뭐 정신이 살아있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이대로 끝나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밸런스 게임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아는 척하세요. 이게 밸런스 네. 게임이라는 게 좀 네. 극단적인 좀 그런 네. 환경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아, 건데요. 다음 생에는 해외 선물을 한다. 오, 세 분 다 해외 선물 네. 들어주셨어요. 역시 10억 수익이 나면 해외 선물 계속 한다, 안 한다. 오, 10억이 수익이 나도 사실 한다. 이게 사실 좀 안정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좀 수익이 났을 경우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10억이 나셔도 계속 한다. 이제 들어주셨어요. 대회 기간에 손실 한번 보고 1등 하는 게 낫다 하면 오고 아니면 대회 기간에 1등 안 해도 좋으니 손실 안 나게 쭉 계속 그 수익이 난 게 좋다 하면 X 들어주세요. 혹시 어떤 거이실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세모 들어주셨어요. 네네. 1등 하는 것도 좋고 이제 계속 수익 나는 것도 좋고 이것도 사실 선택하기 좀 어려우신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대회 상금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만약에 얼마라고 하면 글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친한 친구한테 해외 선물 추천한다 안 한다? 오 이번엔 좀 갈렸어요. 혹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친구는 고생 안 시키려고 합니다. 우정 좀 우정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예, 저는 추천을 할 것 추천? 같습니다. 예. 좀 장기적인 투자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백세 시대에
예, 준비를 해라. 잘 안 됐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제 탓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일단 뭐 본인이 관심이 생겨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줄 의향은 있지만 제가 나서서 야 이거 꼭 해라 이거 정말 좋은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반대로 원수에게 해외 선물 추천한다 하면 O, 안 한다면 X 한번 해보시겠어요? X. 원수에게도 추천 안 한다. 이 좋은 거는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박 나면은 어떻게 해요? 배 아파서. 맞아요. 이게 또 친척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원수가 해외 선물해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네, 너무 네, 공감 갑니다. 네, 다음 생에도 삼성 선물에서 선물 거래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아, 삼성 선물. 네. 꼭 삼성이어야 되나요? 혹시 다른 타자 있나요?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오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6번째 질문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밸런스 게임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외 선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자 그리고 고객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좀 바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이제 해외 선물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셨던 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 솔직하게 투자 넣는 실전 투자 대회 뒷이야기 허심탄회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